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 3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근데 어젯밤은 낙폭은 얼마 안 됐는데 변동성이 좀 크게 튀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튀었다라는 것은 어떤 위험 경계 신호에 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젯밤 조금 하락한 거 이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그 높아진 변동성을 어떻게 좀 차분하게 잘 눌러주느냐, 못 눌러주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의 안정성을 좀 이제 판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날이 되겠죠, 오늘이요.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하고,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는 약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만 보시면 금융주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JP모건, 비자카드 이런 것들이 급락을 했죠.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무슨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금융주 약세라고 써져 있는데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은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그죠? 요거와 관련된 하락. 또 그리고 JP모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 거.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 하락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정책들이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보고요. 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 지표는 예상을 하위가 예상보다 낮았다. 라는 거는 그건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내용이죠.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그 일본 다카이치 총재가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화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은 어젯밤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고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화의 변화가 있었다 이 정도.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를 하락 마감한 거는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건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하락하는 건 특별한 문제 없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오늘 밤에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 미국 금융주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가만 보시면 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 AI 테마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또 방어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모습은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은 건전한 거예요. 예. AI가 올랐다가 금융주가 올랐다가 무슨 주식이 올랐다 무슨 주식이 올랐다가 이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차분하게 강하게 오르진 못합니다만은 차분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오늘 밤이 좀 중요해집니다. 자,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어젯밤에 조금 빠진 거예요, 이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런 현상은 여기 전고점을 앞두고 매물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도 그래요. 신고가 랠리 중에 조금 하락할 수 있죠. 5일선 깬 것도 아니에요. 어젯밤에. 그죠? 요거.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근데 좀 재밌는 건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어젯밤에 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좀 강조해서 좀 오늘 볼까 하는데 일단 이 변동성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보시면은 보통 10% 단위로 이렇게 해서 10% 빠지면 마디 가격 나오고 10% 빠지면 마디 가격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 30 언저리에서 27 언저리까지 10% 빠졌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27 부근에서 25점 얼마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10%가 채 안 빠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상시 10%씩 빠지면 마디 가격 나오고 마디 가격 나오고 상황에서 지금 얼마 안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어떤 단기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요. 단기 지지력. 지금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고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버텼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강력한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2% 넘게 튀어 올랐죠. 오늘 밤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건데 하루 정도는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하던 간에
물론 이제 상승 마감하면서 변동성이 튀어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도 흔들리면서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되면 이 자리가 단기 바닥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단기 바닥으로 인정되면서 급격히 좀 뛰어오를 위험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튀어오르면 하루 정도 튀어오를 수 있다. 다시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정석적인 관점이긴 한데 그게 정석이긴 한데 오늘 밤 이게 상승 마감을 하면은 어떤 이제 특수한 힘이 개입을 해서 변동성을 끌어올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변동성이 튀어오르면 통상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게 되죠. 주식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밤에 이 친구가 이렇게 튀어올라 버리면은 변동성이 단기 바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드렸죠. 10%씩 빠진 자리에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는데 27에서부터 10%도 빠지지 않은 자리에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얘가 장차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 버리면 이번엔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존엔 어떤 단기 바닥 만들면 10%씩은 뺐단 말이에요. 근데 10%가 아니에요. 이번에 몇 프로밖에 안 빼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강한 매수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얘가 단기 바닥 만들면 생각보다 이게 많이 튀어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가 그 많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일단 변동성이 좀 안정이 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이 안 빠지고 좀 잘 버텨주는 게 하여튼 오늘 밤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흐름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근데 오늘 밤까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위험 신호는 없어요. 약간 경계해야 될 정도? 뭐가 튀어 올랐네? 신경 쓰인다. 좀 잘 보자. 오늘 밤에 이 작은 불을 끄지 않으면 입니다. 반도체 지수인데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위험 신호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경계해야 될 신호 정도가 등장한 거죠. 변동성, 이거는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도 어쨌든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이 느려졌지만, 굉장히 상승 속도가 느리지만,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러셀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어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오늘 밤,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쨌든 실적 시즌 첫날부터 JP모건이 좀 불길한 실적 시즌의 시작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죠? 30년물 채권은 어제 이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안한 구간이죠. 이 자리 무거운 저항입니다. 저항이 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구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삐끗하면 아래쪽으로 훅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빨리 이 자리를 넘어가 줘야 그래야 채권이 좀 안정이 될 겁니다. 하여튼 채권도 좀 주시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외환 시장은 그냥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금값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신고가 랠리 중이고 뭐 구리도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네, 구리도 계속 랠리 중이고 특별한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다만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AI 테마와 큰 연관이 있고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위험 자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P 지수 이런 게 오늘 밤에 흔들리고 나스닥 이런 게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한 번쯤 훅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다. 근데 오늘 밤에 뭔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잘 봐야 한다. 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찔끔 움직였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멈춰 있는 거예요. 상승은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조금씩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순환매가 도는 게 코스피 위주입니다. 그죠?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 신고가 랠리 진행 속도도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기아차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다 빠졌고 물론 뭐 일부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하면서 일부 반도체가 올랐지만 코스닥 시장 전체를 견인하기는 좀 그죠? 힘이 붙여 보입니다.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코스피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아직도 신고가 랠리 중이라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위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지는 위험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소 뭐 거의 4거래일, 5거래일 5일선 밑에 있고 오늘은 이제 버티다가 5일선이 아래쪽으로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랠리는 계속되고 있고요. 뭐 변동성이라든가 옵션 이런 쪽에서 특별한 위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구간이에요. 1475원 이 자리 그죠? 마디 가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번 정부가 한번 개입했던 자리거든요. 다시 정부 개입이 나타날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 쌍고점을 형성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번 훅 빠지면은 이게 1475원이 저항으로 한 번 더 인식되면은 환율 상승세는 확실히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당분간 박스권에 갇히게 되겠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잘못하면은 이제 환율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른 거 내용 좀만 보시자면 삼성전자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분명히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겁니다. 지난번 조정의 저점 대비 50%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하이닉스도 어때요? 하이닉스도 지난번 50만원 바닥에서 75만원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고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깨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쳐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대형 반도체는 쉬어가고 있고요. 그 대형 반도체가 쉬어가는 사이에 이거 2차전지 업종을 추종하는 ETF죠. 2차전지 ETF입니다. 2차전지 친구들이 그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대응이 좀 정석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위에서부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여전히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형 반도체가 쉬어가고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 괜찮은 상황에서는 이런 거 매수 대응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방산업 같은 경우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적이죠. 하여튼 근데 뭐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전고점이 중요한 어떤 그 지지선이 되겠죠.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쯤 눌림 나오면서 이런 자리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줄 때 매수 대응하는 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몇 개월 동안 힘을 모으다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뿜어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신고가 랠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눌림시 매수 대응 이런 조금씩 뭐 하여튼 매수하는 그런 거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도 지금 신고가 랠리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조금 더 빠지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질 때 매수 대응하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그런 게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반도체가 쉬어가 좀씩 생기고 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좀 힘이 없네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조금만 살펴보고 마칠 건데 일단 중국부터 중국 증시 보시자면 그 조정이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서야 5일선 한번 깬 것 같거든요.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자리입니다. 지난번 전고점 여기죠. 여기 정도까지 눌릴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조금씩 매수 대응이 가능한 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신고가 랠리 중 잘 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신고가 랠리도 진행 중이죠.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전고점 돌파 한작 했으니까 신고가 랠리. 일본도 신고가 랠리 중. 독일 증시도 신고가 랠리 중. 유럽 증시도 지금 주식시장 좋습니다. 어젯밤 엔화는 약세. 그 일본 정치적인 이슈 그런 걸로 인해서 엔화 약세 진행되고 있는데 엔화는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 하나를 돌파 한작 했네요. 그죠?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죠. 저항 돌파 한작 했고 돌파 한작 했으니까 목표치는 여기 전고점 자리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엔화의 이런 엔화 약세는 달러 엔이죠. 엔화 약세는 그 주식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화 강세되는 게 주식시장의 문제죠. 오히려 엔화 약세 이렇게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저항을 오늘 돌파를 시도하고 있네요.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 한장 시도고 안착을 성공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저 높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어떻게 저 튀어오르는 변동성을, 어떻게 이런 하락을 잘 극복하는지가 좀 앞으로 어떤 위험 신호가 켜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결정을,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그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